안녕하십니까. 동명대학교 이지은 교수입니다. 오늘은 동명대학교와 부산과학기술대학교, 국립안동대학교 세 개 학교가 함께 기획한 스마트팜 분야의 온라인 산업체 재직자 강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동명대학교의 복지경영학과에 근무하고 있는 이지은 교수입니다. 제가 오늘은 좀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 볼 주제는 브랜드 전략입니다. 농업에서 농어촌의 상품을 개발하는데 기술적인 거 아니면 특허받는 것이 중요하지 브랜드 전략이 왜 중요할까? 이러한 궁금증 혹은 의문점을 내비치실 수도 있는데요. 또 오늘 강의를 한번 긴 시간은 아니지만 간단히 들으면서 중요하겠구나. 이제는 농어촌 분야의 상품도 스마트팜 분야도 상품화하는 것이 참 중요하겠구나 라는 그런 인식 전환을 꼭 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주제는 제목은 되고 싶은 농업 브랜드 전략입니다. 제목이 되고 싶은, 하고 싶은, 갖고 싶은, 사고 싶은이 아니라 되고 싶은 이러한 좀 의문을 함께 시작으로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요즘에는 코로나19 이전과는 가장 달라졌던 것이 코로나19 때 오프라인으로 만나면 수업 전에 참여자에 대한 사전 확인, 그리고 발열 검사, 마스크, 손 소독제 이러한 그 지침을 수업 전에 이렇게 공표를 했었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오프라인이 아니라 온라인 수업도 굉장히 많이 하게 되고요. 그리고 온라인 수업의 활용도가 이제는 다 적극적으로 몇 번이나 하기 때문에 오히려 유튜브를 그냥 켜놓고 일상생활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 것 같아요. 오늘은 또 어떠한 자세로, 어떠한 마음으로, 또 어떠한 일을 하시면서 이 수업을 들으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강의를 떠나서 수업 시간에 강의의 주제에 따른 전략을 듣는데 건강을 잘 체크하시면서 우리의 변화된 이러한 시대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마음을 잘 적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두 번째는 왜 수업을 듣지? 이런 수업을 들었을 때 내가 엄청난 기술을 알게 되는 것이다 라는 큰 포부보다는 우리가 다이돌핀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그러니까 행복의 호르몬 엔돌핀이 암 치료에 월등히 효과가 있다라는 것은 웃음 치료라든지 어떤 삶에서의 긍정적인 자세 때문에 필요하다라는 것을 굉장히 많이 아실 겁니다. 대부분 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이미 다 숙지하고 있는 현대인들이시죠. 그런데 새로 발견된 다이돌핀이라는 호르몬이 있습니다. 이 호르몬은 엔돌핀의 5,000배 이상이라 합니다. 5,000배, 몇 배, 이러한 소리는 들어봤지만 5,000배라고 하는 것은 좀 감이 안 오긴 하지만 어쨌든 많다. 이 다이돌핀은 방금 그래? 정말 그런 호르몬이 있다라고 이러한 생각이 드셨다면 방금 내 몸에 천연 호르몬이 만들어졌다라는 것을 아시게 될 것입니다. 왜 수업 전에 이러한 얘기를 하지? 네, 수많은 온라인 강의가 있고 또한 이곳에 들어와서 여러 강의들을 들으시면서도 내가 뭔가를 하나만 탁 뽑아서 내 거에 탁 바로 적용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욕심이 생기기도 하지만 저도 그렇고요. 누구든지 얼마든지 많은 깨달음과 많은 내용을 통해서 나의 전략을 계속적으로 만들어내셔야 됩니다. 그것은 궁극적으로 보면 건강한 경영이 되고 건강한 농업인이 되었을 때 우리가 그 전략을 정말 박차고 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 지금 영상을 보고 있는 지금 이 순간에도 나는 하나 더 배우겠다. 하나 더 내가 단 하나라도 그 몸에다가 아니면 머리에 인식을 하는 것만으로도 분명히 농업 브랜드 전략을 굉장히 잘 적용하실 수 있는 그런 기본 파운데이션, 기초를 다지고 계신다라는 그러한 그
희망적인 얘기를 먼저 해드리면서 수업을 하고 싶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굉장히 많이 바뀌었죠.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굉장히 많이 바뀌었습니다. 저도 경영학에서 마케팅 전공인데요. 이러한 사회 전반 패러다임의 변화가 어떠한 우리 사회의 트렌드에 영향을 줄 것인가에 대해서 많이 들여다보고 궁금해하고 그리고 같이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시기였습니다. 물론 개인적으로는 어떤 위생 상태라든지 바이러스에 저항하기 위해서 많은 건강을 다지기도 하였지만 또한 학자로서 이 변화가 우리 사회에 어떠한 현상으로 나타나는지에 대한 연구를 정말 누구에게 하달받은 것이 아니라 정말 우왕좌왕하면서 고군분투하면서 많이 알아보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도 많은 책들이 오히려 그 기준이 없기 때문에 트렌드라는 이름으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가장 기본적으로 많이 얘기하고 있는 몇 가지를 먼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농업 브랜드 전략의 어떤 핵심이 될 수 있는 것을 바로 알려드리는 것보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트렌드에 대해서 알고 그래서 되고 싶은 농업 브랜드 전략이라고 하셨구나 라는 그러한 깨달음, 다이돌핀 호르몬을 마무리하면서 수업을 가름하려고 합니다. 창업 트렌드로서 요즘에 가장 인기가 많은 것이 1인 창업, 투잡형 창업입니다. 워낙 다양한 직군들도 있지만 혼자 벌어서 하나의 직업을 가짐으로써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 참 빡빡한 시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인 창업, 그러니까 노동비가 많이 들지 않는 1인 창업, 그래서 여러분들이 커피숍을 해도 조금 소규모로 혼자서 다 할 수 있는, 그리고 투잡형 창업은 직업이 있으면서 협력해서 하는 창업, 이러한 비즈니스 모델 형태가 굉장히 유행이고요. 그리고 득템 창업이 있습니다. 가치 소비 겨냥 매장인데요. 어떠한 상품을 굉장히 다양하게 많이 판매하는 것보다 차별화가 되는 어떤 분야를 하나 정해서 그곳 안에서 더 깊숙이 카테고리 킬러라고 있는 어떠한 범위 자체를 굉장히 깊숙이 많이 판매할 수 있는 그러한 스토어가 유행이고요. 예를 들면 곡물을 판매한다 이러면은 곡물의 종류도 굉장히 많겠지만 그 안에 유기농 그리고 그 곡물에 관련된 것에 대해서는 전 세계적인 곡물의 것도 수입해서 그 매장에 가면 곡물에 관련된 거는 거의 다 찾아볼 수 있는 그러한 차별화된 득템 창업도 유행입니다. 그 다음에 시골 창업, 우리가 좀 관심 가져볼 수가 있겠죠. 시골 창업, 건강 관련 창업, 간단한 요리 창업은 밀키트입니다. 근데 밀키트 시장도 조금은 이제 주춤하고 있는 시기입니다. 그리고 바른생활 루틴 창업, 요즘에 MZ세대라고 하죠. 그 세대들이 자기 몸을 가꾸고 조금 더 건강한, 착한, 선한 그러한 삶을 자랑하고 보여주고 싶어하는 그것의 어떤 화두가 될 수 있는, 매개가 될 수 있는 그러한 주제의 사업이 또 유행입니다. 예를 들면 헬스, 필라테스, 몸에 좋은 거 있죠. PT 이러한 부분들, 골프도 많이 치고요. SNS 창업은요,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타로를 봐준다든지, 점을 봐준다든지, 이러한 창업들이 굉장히 유행입니다. 그리고 자동화 시스템 창업은 사람이 없고 자동화로 돼서 소비자가 들어가서 그냥 자기가 골라서 계산하고 나오는 이런 최첨단 창업이 유행입니다. 조금 더 자세히 말씀을 드려보면 2021년 2월에 종사자 규모 활동 기업을 조사해 보니 1인 창업 기업이 78%에 해당됐습니다. 이와 같이 지금의 시대에는 인건비가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종업원을 많이 두는 그러한 가게보다는 혼자서 1인으로서 하는 창업을 조금 더 유리하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리고 득템 창업이라고 앞에 말씀드렸지만 조금 더 남들과 다른, 그래서 다이어트 건강 기능식품 브랜드라든지 비건, 그래서 유기농 혹은 고기를 먹지 않는 그 채식주의자들만을 위한 디토라는 클린 뷰티 브랜드라든지 이렇게 우리가 고객을 분류를 했을 때 좀 더 고객이 좀 더 세분화되는 그리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낼 수 있는 기업들이 유행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시골 창업 영화인데요. 많은 드라마에서도 이제 도시보다는 농촌의 분위기의 이미지라든지 그리고 그 농촌의 이미지, 어촌의 이미지가 좀 더 순박하고 그리고 더 자연 친화적이고 인간미가 넘치는 그러한 분야들. 그래서 커피숍을 해도 조금 더 외곽에 그래서 그 안에서 느낄 수 있는 도시에서 느끼는 핍박함을 그곳에서는 릴렉스 할 수 있는 그러한 창업들이 유행입니다. 건강 관련 창업에 코로나19에도 창업해서 성공한 스타트업이 있어요. 2030 젊은 친구들이 이제 창업을 해서 성공한 사례인데요. 예를 들면 버터커피라고 있습니다. 설탕, 밀가루 대신 건강한 지방을 쓴 키토제닉 제품을 만들어서 판매한 버터커피를 판매한 마이노멀 컴퍼니라든지 아니면 흑임자 라떼 맛 단백질 쉐이크를 만들어서 독보적인 고소함으로 인해서 건강에 좋은 쉐이크를 만든 프로밋이라든지 농부 대첩에서 아버지가 멸치, 지포, 건어물을 하신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조금 더 투명하게 공개하고 그리고 포장해서 판매한 농부 대첩이 굉장히 인기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간단한 요리차 밀키트죠. 근데 밀키트는 조금 우리가 간단하고 바로바로 해먹을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농어촌의 분야에서 우리가 갈 수 있는 차별화된 부분들은 밀키트와는 조금 연결은 되지 않습니다. 바른 생활 루틴 창업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자신의 삶을 굉장히 건강하게 잘 살고 있다는 것을 인스타라는 유튜브를 통해서 막 공개를 하고 그곳에서 좋아요를 눌러서 무특정 다수들의 사람들에게 호응을 얻는, 자랑하는, 그래서 인정받는 그러한 분야의 매개의 브랜드들도 인기가 많고요. 그리고 SNS 창업해서 큰 돈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SNS 창업, 그리고 자동화 시스템 창업, 무인 점포가 유행입니다. 어떠세요? 이렇게 보시니까 내가 아는 것도 있고 그래 저런 분야가 좀 많이 떴지라고 하는 그런 동감대가 이루어지셨을 겁니다. 우리의 트렌드를 이끄는 세대들은 사실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다 있지만 주로 박차를 가하고 가는 세대가 주요 세대라고 볼 수 있는데요. 우리가 코로나 이후에 나온 가장 박차를 가하는 세대가 MZ세대라고 합니다. 이 MZ세대는 밀레니엄의 M과 제너레이션의 Z가 합쳐진 발음에서 이제 제너레이션 G지만 Z라고 해서요. M세대는 정보기술에 능통한 세대, 그리고 Z세대는 디지털 환경에서 자랐기 때문에 굉장히 디지털 네이티브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들도 휴대폰을 항상 지니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어떻게 보면 디지털 세대인 거예요. 아닌데요, 저 잘 못 쓰는데요. 70대, 80대 분들도 휴대폰 전화는 잘 못 받아도 뭐는 문다 유튜브로 정치적인 것은 잘 보십니다. 카카오톡은 정말 잘 보십니다. 이러한 분야를 보더라도 몇 년 만에 디지털 환경은 엄청난 속도로 방향을 치고 나가고 있습니다. 방향이 우리가 예상한 방향이 틀어진 건 아니고요. 속도가 더 빨라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세대들도 Z세대가 가지고 있는 디지털 환경에 많이 활용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소비를 하는 형태가 굉장히 안에 그 기능적인 부분들에 더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고 있는 삶의 디지털 환경에서 그 브랜드와 그 매개가 나에게 어떠한 가치를 더욱더 확산시켜 줄 것인가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자기 관리를 많이 한다라는 거. 근데 예전에는 자기 관리를 해도 누구한테 뽐내거나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골프를 치고요. 골프장에 가서 치고 사진을 찍어서 인스타에 올리고 사람들에게 자기를 자랑하고, 요가를 해서 수련만 하면 되는데 물구나무 서기를 해서 사진을 찍어서 올리고, 등산을 해서 그 등산을 하는데도 그냥 등산만 하면 되는데 굉장히 이쁜 옷들을 입고 각도를 잘 잡아서 사진을 찍고. 왜 그럴까요? 자기 관리하는데. 그죠? 그래서 잘못됐다고 말할 수 있을 거 아닙니다. 흐름입니다. 변화입니다. 시대입니다.
그래서 시대성을 가지고 우리가 우리의 나아가야 되는 어떤 브랜드 전략 그리고 나의 상품화를 항상 잊지 않으셔야 돼요. 중고거래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현명한 그 경제적인 그러한 어떤 거래도 되게 관심이 많아요. 리셀 플랫폼이라든지 당근마켓이라든지 좀 더 현명한 구매, 현명한 판매를 하려고 하는 또 경제적인 세대입니다. 라이브 커머스가 더 유행해. TV 홈쇼핑보다는 쿠팡이나 네이버 쇼핑을 통해서 그때그때 라이브로 올라오는 상품을 바로바로 구매하는 메타버스에 대해서는 얘기가 좀 많습니다. 그리고 가상 인플루언서, 직접적인 사람은 아니지만은 그 가상의 공간에서도 충분히 자기의 개성을 드러내고 하나의 인격으로서 인정해주는 그런 인플루언서가 유행이기도 합니다. 왜 이러한 분위기들이 있을까? 이들의 또 주특징은 관종시대예요. 근데 이 세대가 우리에게 왜 영향을 주냐? 주요 고객이기도 하지만 우리 또한 그 흐름에 같이 걸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이제 브랜드 전략에서 그러니까 코비드 19 이후에 우리의 변화의 많은 지점들이 기존에 있던 어떠한 전략의 흐름과는 다른 새로운 색깔의 그 의미를 여러분들이 한 번쯤은 들여다보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의 가장 큰 주제는 되고 싶은 농업 브랜드 전략은 어떻게 해야 되냐? 왜 되고 싶다고 해야 되냐? 잘 나가는 브랜드들은요, 소비자들이 굉장히 강력한 소유욕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런데 소유욕은 내가 매장에 가서 사면 돼요. 돈으로 해결이 되는 거죠. 그런데 그 고객이 그 브랜드처럼 되고 싶다라는 생각을 갖는 거는 소유 욕구와는 전혀 다른 동일시 욕구입니다. 자, 보시면 브랜드라는 것 자체가 내가 사고 싶다. 그냥 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갖게 되면은 그 다음부터는 흥미가 떨어져요. 그런데 사는 것을 넘어서서 그 브랜드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와 나라는 인간의 이미지와 함께 일치되고 싶다. 이거는 방금 얘기한 소유욕이 아니라 동일시 욕구를 주입시켜 주는 겁니다. 자, BTS가 왜 엄청난 인기를 얻을까요? 한번 말씀해 보세요. BTS가 왜 엄청난 인기를 얻을까요? 음악이 너무 좋아서? 아니면 너무 잘생겨서? 아니면 공연을 너무 잘해서? 가사가 너무 좋아서? 좀 더 디테일하게 물어본다면은, 잘 표현을 못해요. 그 BTS에 있는, BTS를 좋아하는 팬덤십들이. 근데 그들이 하는 콘서트에 갈 때 그들이 좋아하는 옷, 그들과 일치하는 이미지를 굉장히 구매를 합니다. BTS라고 할 것도 없이요. 어르신들 보니까 임영웅, 다양한 어떤 트롯의 요즘에 나온 그 가수들이 있잖아요. 그 가수분들이 하는 여러 콘서트 앞에 보면은 그들을 위해서 맞춰진 옷, 그들이 좋아하는 색깔을 다 함께 맞춰서 입고 가요. 왜 그럴까? 그것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소유, 그냥 돈으로 사는 것보다는 동일시하는 것이 이제 소비자들에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입금을 가지고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돈이 많아도 닮고 싶은 대상이 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돈만 있으면 해결되는 것 같고 돈만 있으면 해결되지 않는, 해소되지 않는 욕구, 그 욕구가 무엇인지가 고민을 해야 되고 그 욕구가 브랜드 충성도에 훨씬 더 강력한 끌림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당연히 돈만을 해결할 수 없는 것이 동일시의 욕구라면 품질에 따른 제품감 변별력이 이제 점점 없어져요. 품질에 따른, 방금 아까 말씀드린 BTS 노래 잘하는 가수 되게 많습니다. 그리고 공연 다 재밌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엔터테인먼트 시장에서도 그 상품과 A와 B의 상품의 차별점이 과연 엄청난 것일까? 자, 여러분, 상품으로 봤을 때 요즘에 핸드크림이 나와요. 그 핸드크림 종류들이 많지만 그들 간의 차이를 여러분들이 그렇게 인식을 합니까? 쌀 매장에 가시면요, 쌀 다 맛있어요. 정말 쌀이 맛이 없는 게 없습니다.
제가 그냥 매장에서 사와도 그냥 이렇게 씻어 먹어도 그 안에 무슨 부패되어 있거나 뭐 그렇게 뭐 냄새가 나는 쌀이 없어요. 예전에 비해서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지점에서 봤을 때 시장에서의 상품의 차별성의 변별력이 과연 독특할까? 이제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브랜드에 대한 어떤 차별적인 요소가 초점이 좀 더 다르게 말하면 제품 관련 요소가 아니라 이제는 비제품 관련 요소로서 사람들이 차별화를 느낀다는 겁니다. 그럼 비제품 관련 요소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 그것이 브랜드의 개성, 브랜드의 관계라는 표현으로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브랜드의 개성. 자, 여기서 그러면 브랜드의 개성은 뭐냐? 매력이죠. 브랜드의 개성.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나와 동일시를 하고 그 브랜드의 관계를 맺고 그 관계가 굉장한 만족도로서 자기에게 동화가 되면 그 브랜드의 충성도가 더 몰입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많은 영향을 주는 브랜드, 뭐 루이비통, 뭐 이렇게 명품 브랜드들이 있어요. 근데 그 브랜드를 왜 그렇게 샤넬 이런 브랜드들만 머리부터 발끝까지 계속 하냐? 자기가 그 브랜드에 동일시를 하는 거죠. 그 동일시가 사람들이 막 인정해주고 너무 멋있다 하고 어떤 그 중독에 이를 수 있는 그러한 지점들을 계속 자기가 받아들이게 되면 관계가 만족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다 보면은 그 브랜드를 이제는 자기가 버릴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제품의 차별화적인 요소, 휴대폰을 보시면요. 아이폰, 갤럭시 다 좋습니다. 요즘에 옷도요. 뭐 시장에서 사도 그리고 백화점에서 사도 각각의 것에서의 오는 만족감이 있습니다. 뭐 마트를 가시든 백화점을 가시든 크게 많이 불친절한 데가 또 있는 게 아니에요. 빵 볼까요? 파리바게트 뭐 여러 브랜드들이 있지만은 그 빵 브랜드들의 제품들을 먹어보셨을 때 너무 달다, 너무 맛없다 이런 게 있던가요? 이제 변별력이 없습니다. 각각의 브랜드에 맞춰진 차별화가 다 다양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그 부분만 가지고는 농업 브랜드를 우리 브랜드, 농업 브랜드가 우리 지역에서 나오니까 너무 맛있어요 라고만 주장하기에는 소비자들은 그 지역에 그게 유명하죠 라고 인정만 하지 그것을 지속적으로 구매하려고 하거나 그것을 아주 구매의 욕구가 끌어당기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구매의 욕구보다 더 강한 욕구를 더 필요로 한다는 거죠. 그게 뭐 동일시 욕구입니다. 동일시. 농업 브랜드가 그 소비자에게 어떻게 동일시를 해줄 수 있을 것인가. 프랑스라든지 유럽의 브랜드들이 보면은 와인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요. 프랑스 와인을 더 사고 싶어 한다. 뭐 이러한 느낌들이 보면 과연 그 프랑스가 주는 느낌이 자기가 동일시하고 싶은 브랜드이기 때문에 난 프랑스 와인이 좋아라고 연결이 된다는 겁니다. 세계의 수많은 와인들의 차별점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그거를 구분을 해요? 그죠? 자, 우리나라의 농업 브랜드도 이러한 차별점이 될 수 있는 되고 싶은 브랜드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아직까지 동일시 되고 싶은 브랜드가 없고 지역의 이름을 내세워서 계속적으로 차별화를 하려고 하는 그런 전략에 멈춰져 있지 않는가라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러면 개성이 지금 떨어진다라는 거죠. 그리고 관계가 그렇게 재미나지 않다라는 겁니다. 자, 강의자 중에서도요, 굉장히 재미난 강의자가 있고요. 또 굉장히 이렇게 전문적인 지식을 아주 깊게 차분하게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어느 게 나쁘고 좋다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각각의 개성은 있다라는 거죠. 그죠? 각각의 개성이 있어야 돼요. 근데 다들 웃기다고 자기도 같이 웃기고 있으면은 그 사람의 개성은 그 다른 정말 최고의 웃긴 교수님의 뒷받쳐 주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강의를 통해서 우리가 수업에 어떤 하나라도 배워야 될 것이 나왔다. 관계가 좋아지는 거죠. 근데 관계적인 부분도 그다지 뭐 하던 얘기 다 똑같고 하게 되면 그 사람과의 다시 한 번 더 만나고 싶은 어떤 욕구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것이 재구매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다음 좀 연결해서 그 다음 시간에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브랜드 전략, 농업의 브랜드 전략 이제는 조금씩 다가오고 있을 것 같습니다. 좀 쉬었다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